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성과나 굴종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실제로 결정된 것은 없다.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명문화되지도 않았다. 양국 정상은 관세 15% 합의문에 서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불합리한 조건들을 거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이 더 내놓을 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협상을 미뤄둔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어제 날아왔다. 3,500억 달러. 미국은 이 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관세 15%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은 사실상 백지 수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무역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졌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한국은 자동차 대미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되면서 업계 전반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음에도 한국산 자동차에는 기존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철강과 자동차를 별도 품목으로 분류해 여전히 25%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 큰 우려가 있다. 아직 반도체와 의약품, IT 제품군에 대한 향후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다. 문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이재명의 약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먼저 이행해야 관세 인하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돈을 주기 전까지는 이재명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관세는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현안들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디지털 분야 협력 등이 줄줄이 협상 카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발표가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여파로 현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량이 15% 이상 감소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장기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면서 한국을 점점 더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떠들었던 말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재명은 미국을 방문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성과도 굴종도 그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대미 투자 기회, 한국 기업들의 도약이라며 떠들고 있다. 아직 간판도 걸지 않은 가게를 두고 음식이 맛있다고 홍보하는 꼴이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뜯어낼 것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이번 방미 과정에서 어떤 합의문도 어떤 공동 성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진 협상보다도 못한 행보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 외교가 어떤 크기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3,500억 달러를 선납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현실적이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략 480조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조금만 보태면 한국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약점이 많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주도권과 기강은 이렇게 흔들린다. 금융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히 적용된다. 동맹 구도와 외교 전선에서 결국 결정권을 쥐는 것은 돈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돈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뜯기느냐, 덜 뜯기느냐, 같은 비용으로 더 가져오느냐, 덜 가져오느냐는 순전히 지도자와 그 나라의 외교적 스탠스가 결정한다. 과거 이재명이 보여왔던 친중 반미 기조는 자신과 국가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결국 미국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굴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는 이미 수많은 약점을 잡혔고 협상장에서는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 대가로 한국의 산업, 기술, 자본은 줄줄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번 협상은 한국 경제의 기반이 통째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국가 지도자의 약점들이 빌미가 되어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그 약점이 곧
산업과 금융을 미국의 소나기로 밀어넣는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굴종을 택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잃지 않아도 될 수많은 것들을 잃고 있다. 이 길 끝에서 남는 것은 종속된 산업 구조와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 갇힌 한국 경제일 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기업 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의 종착역은 결국 경영 환경 악화를 유도하고 기업을 국외로 내몰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의도된 법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재명의 본래 목적지는 기업들의 미국행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중국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어 한국의 기업을 흡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약점을 잡혔다는 증거다. 그가 스스로 놓은 지뢰를 결국 자신이 밟고 만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선수금도 당장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1,500억대의 기업 투자금은 별도다.